강창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혹 제기되는데 이 법적 그 내용들을 잘 검토도 하지 않고 제기만 돼가지고 좀 위원회에서 좀 듣기가 좀 깝깝합니다.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아까 거제도 땅 같은 건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이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도둑질한 것처럼 이 공격하는 게 참 보기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저 후보자께서는 워킹우먼, 그래서 이 가정생활, 이 가정 문제는 이제 주로 재산 문제니 국내에서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세금을 안 냈다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나 친정어머니 지금 후보자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상하게 논리들이 전개돼서 깝깝합니다. 자, 정책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할게요. 여러 차례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고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 솔직하게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양해도 구하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운운하면서 사드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속인 것. 사드 아시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네. 예. 북한이 남한을 칠 때에 우리 한국을 칠 때에 고고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고도면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안보 문제 직결된 문제거든요. 다음에 군사적으로 말이죠. 북한의 주적이 어디죠? 북한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주적이 군사적으로 예. 어디입니까? 저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MD 체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은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님 3분씩입니까? 네. 아이고. 뭐. 네, 다시 계속 2차, 3차 계속 돌고 돌겠네. 드리겠습니다. 그 따님께서 동업한 그 우종길 씨 후보자님, 네. 제 말씀 듣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종길 씨가 그 유엔에 근무할 때 후보자의 인사 고과 평점 대상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밑에 직원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인사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저는 차장복급의 차석이었고 당시 우종길 씨는 저희로 말하면 사무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그런 레벨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밑에 부하 직원이 후보자의 따님과 같이 사업을 동업을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윤리 기준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죠. 위법사항이 아닌데 이 동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도 돈 욕심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서로의 책임을 물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종길 씨라는 부하 밑에 직원하고 따님하고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됐을 적에 그 위에 상위 그 관리자로서 후보자께서 그 직원을 과연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지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을 때도 저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제가 이미 그 사무실을 떠나서 뉴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더 이분을 그 평가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딸의 그 초기 법인 투자 사업자금 2천만 원 또 딸한테 주셨잖아요. 증여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 사업에 관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그 사업 구상이나 진행 과정에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 딸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어쨌든 돈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관여입니까? 아닙니까? 네, 투자가로 지원을 한 그러니까 바입니다. 관여하셨죠?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딸이 사업을 한다 해서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관여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 상식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관여의 깊이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여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관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예? 일반 근데 왜 관여하지 않았다고 초기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장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권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유층들이 파락군이나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왜 이쪽으로 보내실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이화여고 이쪽에 정동 이쪽에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저 학교 국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이제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보니까 이 학교가 학생 정원이 12명이 또 부족한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닌가 보죠?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드로 인해서 사드하고 위안부합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드로 인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외교의 좀 핵심적인 사안인데 우리가 좀 주권 국가로서 적어도 국익 중심의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 사관과의 협력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론 중국과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러시아와의 뭐 포괄적 동반자 관계 뭐 이런 사안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의 모든 중심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맹이나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사드 문제도 성능이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외교적으로 좀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달라라고 이건 당당하게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을 설득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적어도 지금 걱정하는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나 경제적인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우리도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필요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북핵 개발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냐? 막아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사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 국익 중심의 미국과 중국에 좀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 카드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판단해서 대미 공조 그리고 대중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한미 한중뿐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그런 어떤 우리 입장의 설명 이런 것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 주도해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최근에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네. 뭐 때문에 전쟁을 했었죠? 네,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국내 정치적인 소요 속에서 구체적인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크라이미아하고 예, 크리미아, 크리미아 크림반도를 네. 가지고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서 분쟁이 생겨서 러시아 거기 침공해서 분쟁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냐면은 러시아가 국가의 많은 수입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방 세계가 단결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원래대로 가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 수입 국가로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수입해야 되는데 시베리아에서 우리가 만일에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서방 세계에 우리가 지금 아마 결의안에 우리도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러시아에 대한 또 여기도 가서 설득을 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됩니까? 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좀 더 들여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련 연방에 가입돼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돼 있다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서 포기했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 남아공 같은 나라는 별도의 다른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 이란도 최근에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모델로 가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합니까? 어떤 식의 모델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을 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고 반환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어느 모델이 맞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각 상황이 독특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겠습니다만 그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각각 달랐겠습니다만 그리고 북한의 핵 무장 정도는 다른 어느 경우에보다도 훨씬 고도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답을 그렇지만, 내놓으세요. 바로. 네, 이란의 경우 제재와 대화 병행을 통해서 합의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우에서 많은 점을 교훈 삼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포기했지만은 이번에 러시아가 진정을 통해서 자기 갖고 있었을 때는 쉽게 크리미아도 전혀 안 당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핵에 의존하게 되고 핵을 가지고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북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EU 등 서방 측의 지지 세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외교적인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서 그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고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님 3분씩입니까? 네. 아이고. 뭐. 네, 다시 계속 2차, 돌- 3차 계속 추가 돌고 시간 돌겠네. 드리겠습니다. 그 따님께서 동업한 그 우종길 씨 후보자님, 네, 제 말씀 듣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종길 씨가 그 유엔에 근무할 때 후보자의 인사 고과 평점 대상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밑에 직원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인사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저는 차장복급의 차석이었고 당시 우종길 씨는 저희로 말하면 사무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그런 레벨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밑에 부하 직원이 후보자의 북한이 남한을 칠 때에 우리 한국을 칠 때에 고고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적어도면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안보 문제 직결된 문제거든요. 다음에 군사적으로 말이죠. 북한의 주적이 어디죠? 북한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주적이 군사적으로 예, 어디입니까? 저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MD 체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은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님과 같이 사업을 동업을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윤리 기준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죠. 위법사항이 아닌데 이 동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도 돈 욕심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서로의 책임을 물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종길 씨라는 부하 밑에 직원하고 따님하고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됐을 적에 그 위에 상위 그 관리자로서 후보자께서 그 직원을 과연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지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을 때도 저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제가 이미 그 사무실을 떠나서 뉴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더 이분을 그 평가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많은 의혹 제기 되는데 이 법적 그 내용들을 잘 검토도 하지 않고 제기만 돼가지고 좀 위원회에서 좀 듣기가 좀 깝깝합니다.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아까 거제도 땅 같은 건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이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뭐 이 도끼란 것처럼 이 공격하는 게 참 보기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저 후보자께서는 워킹우먼 그래서 이 가정생활, 이 가정 문제는 이제 주로 재산 문제니 국내에서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세금을 안 냈다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나 친정어머니 지금 후보자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상하게 논리들이 전개돼서 깝깝합니다. 자, 정책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할게요. 여러 차례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고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 솔직하게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 양해도 구하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까지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운운하면서 사드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속인 것. 사드 아시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네. 예.